지금 베이징 중남해의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누가 누구랑 싸웠다는 가십거리로 치부하기엔 들려오는 경고음이 너무나 큽니다. 혹시 최근 외신과 SNS 그리고 정보지 사이에서 장유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40년 지기이자 오랜 신복인 그가 시진핑을 제치고 군을 장악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이 지금 연금 상태에 가깝다는 충격적인 쿠데타설까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폐쇄적인 특성상 이것이 100% 팩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의 진짜 선수들은 이 뉴스의 진위 여부보다 이런 소문이 왜 하필 지금 터져나왔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 지도자의 신변 이상설이 돈다는 것은 그 체제를 지탱하던 권력의 균열이 이미 감출 수 없을 만큼 벌어졌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불과 1년 전만 해도 시진핑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21세기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군부의 원로들이 그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도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중국 경제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민들을 배불리 먹여 살리지 못하는 황제, 그리고 부하들에게 나눠줄 전리품이 바닥난 리더는 필연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장유샤의 이름은 단순한 권력투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이 멈춰서고 있다는 파열음 그 자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정치 싸움이 내 주식 계좌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이 혈관처럼 얽히고 설킨 거대한 공장입니다. 베이징의 주인이 바뀌거나 혹은 권력 유지를 위해 시진핑이 전쟁단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충격파는 서해를 건너 가장 먼저 한국 경제의 명주를 끊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중국 관련 화장품 주식이나 여행주가 떨어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요동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멈추고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권력 다툼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한국 경제를 덮칠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뜬 소문과 팩트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할 중국의 진짜 리스크를 해부하고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과연 우리 계좌는 안전할지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뉴스에서는 절대 해주지 않는 오직 자본의 논리로만 해석한 섬뜩한 미래입니다. 정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그 총구를 유지하는 힘은 결국 지갑에서 나옵니다. 지금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민들과 맺었던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 즉 공산당이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줄 테니 자유는 반납하라, 그리고 입 닫고 돈이나 벌어라 라는 그 거래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세계의 공장이자 성장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중국 성장을 떠받치던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헝다나 비구이 위안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땅 팔아서 재정을 충당하던 지방 정부들은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공무원 월급조차 체불되는 초유의 사태가 대륙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 통계 발표조차 중단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명문대를 졸업해도 배달라이더밖에 할 게 없는 현실의 절망에 아예 바닥에 누워버리는 탕핑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와 무기력함은 지금 임계점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공안 통치라 해도 14억 인구의 불만을 영원히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유샤 쿠데타설 같은 루머가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경제적 실패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고 그 화살이 이제 모든 권력을 독점했던 황제 시진핑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내부의 불만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면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가장 위험한 카드, 즉 전쟁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대만 침공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시진핑이 권력 유지를 위해 혹은 내부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도박으로 대만 해협에서 불장난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반대로 시진핑이 축출되고 중국 내부가 군벌들의 권력 투쟁으로 사실상의 내전 상태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초거대 불확실성의 폭발입니다.
지금 중국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체제 생존을 건 도박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판 바로 옆에 우리 대한민국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베이징에서 여의도로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려봅시다. 만약 베이징의 정변이 사실화되거나 중국 경제가 통제불능의 하드랜딩, 즉 경착륙을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흔히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을 앓는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발작을 일으키면 한국은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할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위안화의 대리통화로 취급받습니다. 중국 리스크가 터져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고 싶을 때 자본 통제가 심해서 돈 빼기 어려운 중국 시장 대신 유동성이 좋고 경제 구조가 비슷한 한국 시장에서 원화를 투매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발 쇼크가 터지는 순간 1,500원, 1,600원은 순식간에 뚫릴 수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 자산의 달러 환산 가치가 20%부터 30%까지 삭제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내 돈이 증발하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중국 본토 한복판입니다. 전 세계 낸드 플래시와 디램 생산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 이 공장들은 그저 거대한 인질이 될 뿐입니다. 미국의 대중제재로 가뜩이나 장비 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친다면 최악의 경우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공장이 멈춰서거나 권력투쟁 과정에서 자산이 동결되는 시나리오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주가 몇 퍼센트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수출 엔진 자체가 꺼져버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 특수에 취해 중국 의존도를 너무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먹여 살렸던 그 굵직한 파이프라인이 이제는 독성 물질을 우리 경제로 쏟아붓는 빨대로 변해버린 겁니다. 중국의 정치 리스크는 남의 나라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안방까지 연결된 가스관에 불이 붙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한중 관계 개선 기대나 비자 면제 확대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진짜 선수들은 이미 한국 주식 비중을 조용히 줄이고 달러를 사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짐을 싸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낼 시간입니다. 베이징의 권력이 누구에게 넘어가든 혹은 시진핑이 건재하든 상관없이 명확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중국을 통해 쉽게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학개미니 동학개미니 하며 주파나를 튕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거대한 지각 변동 앞에서 생존을 먼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간혹 중국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 아니냐,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 아니냐며 야수의 심장을 꺼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킨 시장에서는 PER이니 PBR이니 하는 지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닥은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로 가는 입구일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색채를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중국 내수 시장에 목매는 기업,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기업들은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화장품, 면세점, 중국 소비재 등 뼈를 깎는 심정이라도 리스크가 확인될 때까지는 비중을 줄이는 게 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미련은 계좌를 갉아먹는 존벌레입니다. 둘째, 내 자산의 국적을 분산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 리스크가 터지면 원화는 가장 취약한 통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 바구니에 달러 혹은 미국 국채나 미국 우량주 같은 달러 표시 자산을 반드시 담아두십시오. 이것은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내 구매력을 방어해줄 유일한 방파제, 즉 보험입니다. 불이 날 것 같으면 소화기는 사둬야죠. 불 나고 나서 소화기 찾으면 늦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의 행간을 읽는 눈을 기르십시오. 언론에서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나 한중 정상회담 추진 같은 희망 섞인 헤드라인을 쏟아낼 때 그 이면에 감춰진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와 정치적 불안정을 직시해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투자자에게는 항상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들려오는 저 흉흉한 소문들, 그리고 곤두박질 치는 경제 지표들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남들이 설마 하며 안일하게 대응할 때 냉철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탈중국한 자산으로 피신해 있는 것, 그것이 다가올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경고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차가운 이성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오는데 밭갈라 나가는 농부는 없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는 곳간을 지키는 게 최고의 농사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무거우셨나요? 하지만 알아야 삽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오늘 저의 경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깊은 곳의 진실을 파헤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더 날카롭고 돈냄새 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흐름을 잃지 말고 살아남으십시오. 이상입니다.